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인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대도 풀어줘야 되고 또 피부 위에 있는 꺼진 것도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 많이 들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진료실을 많이 찾아주세요. 물론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눈 주위에 혈류량이 늘면서 눈밑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크서클이나 눈밑이 꺼져 보이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에 있어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은 눈밑 꺼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눈밑 꺼짐의 유형 중에는 중안면의 볼륨 꺼짐입니다. 이 꺼짐은 바로 눈밑과 광대뼈 사이에 있는 여기 중앙부에 있는 지방 패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 패드는 동안의 상징이자 얼굴에 입체감을 줄 수 있고 또 중앙부에 굴곡진 얼굴을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이 지방 패드는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빠져서 등등의 이유로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방이 빠져버리면 눈 위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요 밑에 피부는 처지고 팔자가 세 보이고 눈밑이 퀭해 보이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눈밑이 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인상을 주고 또 현재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볼륨이 꺼진 자리에 히알루론산 필러, 그러니까 중급 아니면 하드급으로 볼륨을 조금 채워주면 다시 생기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이쪽에 콜라겐 촉진형 필러들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방 이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쪽에 볼륨을 조금 주게 되면 다시 조금 생기 있고 입체적인 얼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고랑형입니다. 이 눈물고랑은 눈 앞꼬리서부터 광대뼈 쪽까지 이어지는 깊은 골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그 다크서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꺼짐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꺼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눈밑고랑 인대 때문인데요. 이 눈밑고랑 인대는 이쪽에 위치해 뼈 근처에 위치한 굉장히 강력한 인대고 이 인대는 이쪽 눈 주위 피부를 제자리에 위치해 놓게 도와주는 지지대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이쪽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중력으로 인해서 딱딱해진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 위에 붙잡고 있는 피부까지 같이 밑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고랑 꺼짐이라고 합니다. 다크서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오시고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게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눈밑 고랑 쪽은 바로 눈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인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대도 풀어줘야 되고 또 피부 위에 있는 꺼진 것도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필러를 쓰기보다 여러 가지 점도의 필러를 섞어가면서 써야 합니다.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잘못되면 틴들링 현상이나 아니면 필러가 실제로 울어서 필러가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눈밑 지방 돌출형입니다. 40대 이상부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우리 노화 현상 중에서는 뼈는 조금씩 녹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무서운 표현 같지만 우리 안화 쪽에서도 뼈가 점점 소실되고 그 지지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뼈 위에 있는 이 지방은 지지력을 잃게 되면 어디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처지다 못해 피부 탄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눈밑 지방 돌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유전적인 영향도 크지만 사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런 형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굉장히 피곤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컴플렉스를 느끼시는데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위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평평하게 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전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는 수술적 접근도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밑 꺼짐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유형에 딱딱 맞게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눈밑 꺼짐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진단을 확실히 받고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만큼 처져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를 같이 하고 제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눈밑 꺼짐은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